나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또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몸이 힘들고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여겼지만 나이가 드니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순간들이 찾아왔고 눈앞의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생각들이 나를 흔드는 날들이 늘어갔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도 얇고 차갑게 내려앉던 시절,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공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공장 입구에 서 있던 나이 많은 경비 아저씨가 내게 한마디 했다. 회장님, 마음이란 게요, 짐이 많아지면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당시 나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한 문장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주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 왜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 지나간 얼굴 하나, 오래전 지나간 사건들이 갑자기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가? 나는 그 답을 찾아 많은 밤을 홀로 지나보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외부의 큰 사건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사람은 다들 마음속에 짐을 하나씩 안고 산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점점 형태가 바뀌고 무게가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앞날의 불안이 짐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지나온 시간들이 짐이 된다. 오래전의 실수, 이미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말 한마디, 도와주지 못했던 누군가, 혹은 도와줬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묘한 후회들, 그렇게 과거의 그림자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갑자기 무게를 드러낸다. 문제는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쥐고 있으면서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경비 아저씨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짐이 많아지면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울림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다. 예전 같으면 만나자마자 웃고 떠들며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을 텐데 그날은 묘하게 대화가 어색했다. 친구의 표정도 내 표정도 조금씩 굳어 있었고 서로의 말이 자꾸 빙빙 돌아갔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의 감정,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대,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놓여 있었다.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생각의 얼룩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붙들고 있는가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을 써버렸다. 그 시절에 나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남에게는 이상하게 후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도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빨리 잊으려 했다. 마음의 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순에서 탄생한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척하는 마음, 이미 지나간 실수를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을 흔든다. 나는 어느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노인을 본 적이 있다. 흠뻑 젖은 상태로도 그 노인은 묘하게 평온해 보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드렸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는 비를 피하지만 나는 그냥 맞습니다. 마음이 젖는 게 더 무섭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 것 같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비를 피하듯 마음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젖지 않도록 지켜낼 수는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짐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마음의 짐을 버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평온에 이를 수 없다는 진실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에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다. 이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크게 상처받지 않았고 어떤 불화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관계 하나가 무너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지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조차 부담이 된다. 나는 왜 그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평생 인연이었던 이들,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이들까지 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건보다 해석이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같은 말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들린다. 같은 표정도 더 깊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는 흘려버릴 수 있던 작은 오해가 나이가 들면 마음 한가운데 박혀버린다. 그 이유는 마음의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바쁘고 욕심도 많고 새로운 관계도 많아서 한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점점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되면서 한 번 들어온 오해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나는 아주 오래전 해외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 노동자를 기억한다. 그는 술 한 잔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사이는요, 멀어지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섭섭함이 쌓이는 걸 서로 못 보고 지나갈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 말이 나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체면이 생긴다. 자존심이 생긴다. 괜히 말 꺼냈다가 오해받을까봐 혹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침묵을 택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묵이 가장 깊은 오해를 만든다. 어느 날 나는 평생 알고 지낸 후배와 사소한 일로 말이 엇갈린 적이 있다. 예전 같으면 마음 편히 이야기해서 금방 풀었을 텐데 그날은 묘한 감정이 사이에 흐르며 서로를 조심스레 바라보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걸까? 답은 금방 떠올랐다. 우리는 예전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솔직해지지 못했다. 젊었을 때는 잃을 게 없어 솔직했고 시간이 지나서는 잃을 게 많아져 침묵했다. 이것이 관계의 무게다. 한 번 금이 간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이 커서가 아니라 솔직함이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노인을 생각한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지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내 마음이 나를 혼자로 만든 거죠. 그 말이 가슴을 깊이 때렸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변했다. 요즘은 정이 없다. 나이를 먹으니 관계가 줄어든다. 하지만 정작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일 때가 많다. 누군가를 이해할 여유가 줄어들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누군가의 말에서 숨은 의도를 찾으려 하고 예전만큼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된다. 나이 들어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커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든다. 나는 노년에 접어들며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맞는 말보다 따뜻한 말을 원하게 되고 정답보다 이해를 바라게 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도 먼저 건네지 못하며 이해를 바라면서도 먼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작은 벽들이다. 마음의 벽, 침묵의 벽, 자존심의 벽, 그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씁쓸한 기대의 벽. 나는 그 벽들을 허무는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말을 거는 것,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관계는 결국 마음의 방향이다. 다가가면 가까워지고 멈추면 멀어지며 외면하면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조용히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후회의 문제를 들여다보자.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단순하다.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기억이 선명해져서도 아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그동안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 내 실수와 상처를 제대로 마주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이 느려지고 시간이 느려지면서 예전에는 흘려보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라 가슴을 찌른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몇십 년 전 적어두었던 몇 줄의 글을 보게 되었다. 오늘 나는 모처럼 화를 냈다. 이유는 사소했다. 하지만 아마 이 감정은 누군가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그 몇 줄이 나를 깊이 멈춰 세웠다. 나는 그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했을까? 앞에 있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을까? 그날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후회는 그때의 일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온다. 마음이 늙어갈수록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용기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나는 예전에 있었던 한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느 새벽 한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날카로운 말투로 그를 질책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일이 중요했고 실수를 바로잡아야 했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문득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 젊은이는 그날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잔상을 남겼을까? 나는 알고 있다.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은 감정은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래서 후회는 과거의 행동보다 과거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게 된 순간에 찾아온다. 세월이 쌓이면 지나온 시간들이 마치 먼 풍경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희미해지는 듯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순간은 더 선명해진다. 그것이 바로 후회의 특징이다. 마음이 원치 않는 순간만 골라서 꺼내 보여준다. 나는 예전에 해외 출장 중에 만났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는 바닷가 작은 항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살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 잘못한 일은 몸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늙어서 잘못한 일은 마음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지요. 그 말의 무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됐다. 젊을 때의 잘못은 다시 고칠 기회가 있었지만 늙어서의 잘못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회는 나이를 따라 더 깊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도 배웠다. 후회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 나는 어느 비 오는 날 외국의 오래된 성당 계단에서 혼자 앉아 있음직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갑자기 내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후회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가 없으면 평온도 없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울렸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잘못들을 안고 살았지만 그것을 용서하려 노력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내 마음에 쌓인 후회들을 외면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지금은 안다. 후회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직면해야 한다.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기 시작한다. 후회는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신호다. 후회할 줄 안다는 건 인간다운 것이다. 중요한 건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 다음을 더 잘 살아가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라는 신호일 뿐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가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왜 더 쉽게 무너지는지 그 고독의 뿌리를 들여다볼 차례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고독이 왜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지켜주기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애 후반부에 접어들며 이 힘겨운 감정의 양면성을 여러 번 마주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귀했고 오히려 혼자만의 순간이 짧았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독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문득 조용한 저녁을 맞이했을 때 나는 알았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겨울 나는 북유럽의 작은 산업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해가 짧아 해질녘이 되면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바람은 금속 냄새를 실어와 항구 전체를 덮었다. 그때 숙소 근처의 항구에서 낚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친 듯 보였지만 오묘한 평온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 추운 겨울에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외롭지요. 그런데 외롭다고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동안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은 평생을 살며 느낀 고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듯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젊을 때는 바깥을 보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점점 안쪽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보면 오래된 감정들이 떠오르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깜빡이며 나를 찾아온다. 그래서 고독은 때로 사람을 흔든다. 하지만 나 역시 고독을 피하고만 살다가는 마음이 더 연약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는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진다. 나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만난 나이 많은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마음을 씻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젊은이는 사람을 통해 마음을 풀지만 늙은이는 고요를 통해 마음을 풀지요. 그 말은 나이 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방을 필요로 하고
더 긴 호흡을 원하며 더 적은 말로 더 많은 마음을 나누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고독이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하지만 같은 순간에 마음을 흔드는 존재로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독이 치유가 될 때는 마음이 평온할 때고 고독이 상처가 될 때는 마음이 불안할 때다. 나는 한동안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저녁 집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고독은 상태가 아니라 해석이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자신을 외롭게 여기는 마음이 외로웠던 것이다. 그러자 먼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 늦게까지 남아 홀로 서류를 정리하던 날이 있었다. 그날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조용해서 편안했다. 그때에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상처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똑같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듯 외로운 순간들이 있다. 결국 고독의 문제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였다. 나는 나이 들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고독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였다.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만 되풀이하고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가볍게 내려놓는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두려워지는 것은 고독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고독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오래된 상처를 정리하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차이는 혼자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들이 더 아프게 자라는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들은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지고 더 날카롭게 자란다.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굵어지듯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정적 감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나는 왜 그런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젊을 때는 분명히 아무렇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가슴에 오래 남고 예전에는 흘려보내던 상처가 이제는 며칠씩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현재의 일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생각들이었다. 미움, 억울함, 비교심, 후회,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 흩어져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마음의 공간이 조용해지면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나는 예전에 한 농부를 만난 적이 있다. 마을 외곽에서 조용히 살던 그 농부는 묵묵히 밭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늙으면요, 마음에 난 잡초가 더 잘 보여요. 젊을 땐 바빠서 몰랐던 것들이요. 이 말이 참 오래 남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온갖 감정의 씨앗을 심어둔다. 그 중에는 좋은 씨앗도 있지만 나쁜 씨앗도 있다.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스스로도 모르게 싹이 튼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서 그런 감정들이 날카롭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떠오른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그냥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때 나는 왜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 왜 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 올라온다. 그런데 이 억울함을 붙들고 살면 마음은 순식간에 짙은 안개 속에 빠져버린다. 나도 그런 경험이 많았다.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느꼈던 억울함이 몇십 년이 지나 다시 마음을 덮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해결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렇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더 조용해지지만 이상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나는 괜찮게 살아왔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욕구가 우리를 흔들 때가 있다. 나는 어느 노인을 기억한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늙으면 칭찬도 걱정도 잔소리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히려 더 인정받고 싶어져요. 이상하지요? 그 말이 참 쓸쓸하게 들렸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평온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인정은 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생긴다는 것을 나는 늦게서야 알았다. 또 하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교심이다. 젊을 때는 경쟁에서 오는 비교였다면 나이가 들면 삶 자체를 비교하게 된다. 누군가는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누군가는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비교는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이었다는 것을. 나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마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생각은 결국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와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비교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감정이 합쳐지면 마음은 금방 무겁게 내려앉는다. 나는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북유럽 항구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말을 떠올린다. 마음은 버려야 살고 붙들면 죽습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실이었다. 나이가 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아진다. 물건도 버려야 하고 사람도 떠나보내야 하고 기회도 잊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야 할 것은 생각이다.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었다. 미움, 억울함, 비교, 후회,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이 7가지 감정이 사람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감정이 너무 많아서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 많은 감정의 짐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이야기할 차례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평온이라는 것이 결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젊었을 때에 나는 평온을 이겨내야 얻는 상태라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은 조용히 무너졌다. 평온은 전투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것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했다. 어느 늦겨울 오후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던 순간이 떠오른다. 나는 바쁜 일에서 은퇴하고 한가해진 시간 속에서 혼자 창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을 것이고 일이 밀린다는 불안에 몸이 먼저 반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조용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어쩌면 나는 평생 바쁨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았고 그 갑옷이 벗겨지자 내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드러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평온을 바랐지만 평온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평온이라는 상태는 단단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붙들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젊을 때는 평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믿었다. 명예, 성취, 인정, 관계, 사람들, 책임, 역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다. 평온은 채움에서 오지 않고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어느 날 오랜 지인을 만났다. 그는 젊을 때부터 늘 공격적이고 강단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나이가 들어 한없이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에게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평온해지고 싶어서 많이 싸워봤는데요. 결국 이기는 싸움이 없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깊이 멈추게 했다. 싸우지 않기로 한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야 비로소 이해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강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강함을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오래 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과 싸우며 버텨왔다. 관계에서 오는 실망, 가족 사이의 감정의 골, 오래된 후회, 나를 괴롭히는 자존심,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고집. 이러한 감정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기가 아니라 짐이 된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붙들려고 한다. 젊을 때는 쉽게 놓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적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마음을 더 흔들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어떤 노인을 떠올린다. 오래전에 만난 그 노인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사람은요, 평온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첫째,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둘째,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마음. 셋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사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놓지 않으면 평온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진실이었다. 나도 그 말의 의미를 삶에서 하나씩 확인하게 되었다. 평온을 지키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반박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지만 지금은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예전처럼 억울함에 몸살을 앓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다. 내가 설명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금은 무시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잃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것이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마음에서 드러내는 과정 끝에 찾아오는 선물과 같다. 누구의 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흘러간 일을 억지로 붙들지 않는 마음, 지나간 인연을 미워하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 잘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였을 때에야 비로소 평온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다. 평온은 승리의 끝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시작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 나이 들어 얻은 평온을 어떻게 관계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인간관계가 삶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도 또 얼마나 무겁게도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네트워크를 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관계 중 끝까지 남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적어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 나는 예전엔 인생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며 섭섭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계를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짙어진다. 겉으로는 사람 수가 줄어들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소중함이 선명해진다. 세월의 깊이를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 조용히 눈을 맞춰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이 왜 더 소중해지고 어려워질까? 나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건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었다. 젊을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금세 회복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게 아니라 더 여려졌기 때문이다. 나는 한 해외 기술자를 떠올린다. 먼 항구 도시에서 만난 그는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나이 들면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힘든 관계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척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남겨야 할 관계와 조용히 보내야 할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세 가지 진실을 얻었다. 첫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지키는 것. 이 사람 앞에서는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 이런 사람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다. 둘째, 나이를 먹어도 서운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 관계가 깨지는 진짜 이유는 다툼이 아니다. 다툼은 오히려 오해를 풀 기회를 만든다. 진짜 문제는 말하지 않는 서운함이 쌓이는 것. 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감정 표현이 힘들어지고 상대가 귀찮아할까봐 침묵하게 된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관계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서로를 잃고 싶지 않다면 솔직함을 늙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내 삶에 상처보다 지혜를 남기는 사람을 지키는 것.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가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깨달음을 준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알아도 마음속에 쓴맛만 남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쓴맛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그 여유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에서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흔드는 사람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은 진실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뿐이라는 것. 그 사람은 화려한 인맥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수없이 흘려보낸 관계의 끝에서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삶의 마지막 지지대라고 부른다. 나이가 들면 이 지지대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게 된다. 어떤 날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버틸 수 있고, 어떤 날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으며, 어떤 날은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인생의 후반부는 관계의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결로 산다는 것을, 좋은 사람 한 명은 나쁜 사람 10명을 이긴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10년의 오해를 풀 수 있다. 조용한 이해는 수십 년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시대에 나이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평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이 그 이야기의 끝이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선명하게 확인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시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성공을 위해 싸우고 사람을 위해 참아내고 관계를 위해 애쓰며 수없이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평온은 더욱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생애 후반부를 지나며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평온의 조건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었다. 평온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했다. 나는 언젠가 깊은 밤 혼자 앉아 먼 옛날을 회상하던 순간을 기억한다. 한참을 생각에 잠기다 문득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나를 지치게 했구나. 그 말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나이가 들어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억울함이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평생 수많은 억울함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억울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억울함은 설명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놓아야 사라지는 감정이다. 억울함을 붙들면 붙들수록 마음은 더 깊은 붓으로 빠진다. 나는 어느 날 한 노인의 말을 떠올린다. 억울함은 칼을 쥐고 나를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지 않으면 피는 멈추지 않지요. 그 말은 참 진실이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다. 비교는 젊을 때는 경쟁을 낳지만 늙어서의 비교는 상처만 남긴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다. 비교는 남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실망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은 늘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이 없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비교는 평온의 첫 번째 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미움이다. 미움은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이다. 미워했던 사람을 잊는 데는 몇 년이 걸리고 어떤 미움은 세월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감정이 바로 이 미움이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잠식한다. 오래전 만났던 한 스님이 내게 했던 말이 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불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나이가 들면 미워할 시간도, 미워할 힘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 미움을 지닌 채로 남은 시간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후회이다.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젊을 때는 가볍게 넘겼던 실수들이 노년이 되면 가슴 깊이 찌르며 올라온다. 그러나 후회는 돌아보라는 신호일 뿐 자신을 괴롭히라는 명령이 아니다. 나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후회는 고쳐 쓰는 마음에서만 힘을 가진다. 후회를 인정하고 후회를 통해 다시 살아가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만 후회 속에 머무르면 평온은 끝내오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잘 살아왔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인정은 받을수록 부족해지고 바라볼수록 멀어진다. 나는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인정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없어지는 욕심이다. 이 다섯 가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평온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
누구나 마음은 무너진다. 아무리 살아온 세월이 길어도,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 힘은 관계에서 오고, 고독에서 오고, 내려놓음에서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평온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함께 오고, 용서와 함께 오고, 비움과 함께 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하게 내 옆에 앉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평온은 찾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남은 생을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먼저 내려놓을 것인가?